안녕하세요. 종합행정센터 대표 서영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저희 배워서 남주는 법령정보에서 준비한 내용은 무면허 운전 처벌과 벌금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에 대한 단속 및 사고와 음주운전까지 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 번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올리는 내용들은 유튜브 외에도 블로그에도 같이 내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 내용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 두 번째로 관련 근거, 세 번째로 처벌 내용, 네 번째로 대처, 다섯 번째로 요약 및 결론, 여섯 번째로 매주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준비했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들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득 가능한 연령이 되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연령이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거나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으로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이게 모두 무면허 운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어다 보니까 뜻까지 풀이해 드리기에는 내용이 명확하니 뜻풀이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독점적 자격을 부여한 수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한 것을 면허라고 하는데, 이를 허가받지 못한 게 바로 면허가 없다, 즉 무면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 근거입니다. 관련 근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이 해당이 되고요. 이 도로교통법에서 관련된 조문은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제80조 운전면허에 따른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또한 달라진다는 점도 상식선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제43조에서는 누구든지 법 제80조에 따라서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근거는 43조와 80조에 근거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처벌 내용입니다. 처벌 내용은 크게 이제 형사 처분하고 행정 처분이라는 큰 두 가지 틀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형사 처분은 이제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그 처벌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인적 피해만 있었느냐 물적 피해만 있었느냐 둘 다 있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물적 피해, 다시 말해 대물 피해만 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합의 시에는 처벌은 하지 않겠지만,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합의 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은 받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 적용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고가 없는 단순 무면허라면 제152조 벌칙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다시 말해 오토바이를 이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였다면 벌칙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벌칙은 154조 벌칙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면 제156조 벌칙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에
규정되어 있고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이거나 취소된 처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정지된 자는 취소로 변경돼서 1년의 결격기간이 발생되고, 취소된 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면 위반 날로부터 1년이 추가돼서 총 2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을 사상하는 이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위반 날로부터 5년의 결격 기간이 발생된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하였다면 1년이 아닌 2년의 결격 기간이 발생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무면허와 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번에 무면허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3년의 결격 기간이 발생되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면 3년의 결격 기간이 발생된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대처입니다. 대처는 이제 행정 처리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형사에 따른 일에 대해, 그리고 사고 처리와 관련한 민사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행정은 그냥 처분 자체가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사는 내가 이제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행정사, 법무사 등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자격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만약 가까운 분들 중 이것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행정사로서 도울 수 있는 업무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 돕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사로서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이나 관련된 의사표시 등을 하는 업무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이때 관련된 자격사는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등의 이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각 자격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실 때는 명함 참고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약 및 결론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지고, 사고도 인적 피해냐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냐에 따라서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인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이때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물적 피해 사고가 있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합의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이제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부르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행정처분으로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결격기간이 늘어나고, 면허 정지였던 자가 운전할 적발 시에는 정지에서 취소로 변경되고, 거기에 더해서 1년의 결격기간, 즉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되고 늘어난다.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의 결격기간이 발생되고,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시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된다. 기존의 무면허 플러스 사고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무면허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면 3년의 결격기간이 발생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인데요. 오늘 준비된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내용은 끝이 났어요. 이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핵심적으로만 설명을 했지만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도 제가 이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또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처벌이 있고, 따라서 이제 내가 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되었을 때 해당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를 사전에 알고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을 사시는 데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도 또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내서 만들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표명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또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올리는 텀이 조금씩 길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지만 그걸 최대한 줄이고 현재 목표는 이제 주에 한 번씩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를 현재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무더위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더위 먹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행정센터 대표 서영석 행정사였고요. 이 채널은 배워서 남조는 법령정보라는 채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